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담한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지만 비핵화를 해야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안보 현안과 관련해 이란과 북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적을 믿지 않는다며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용감한 사람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We want partners, not adversaries. America knows that while anyone can make war, only the most courageous can choose peace.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한반도에서 대담한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지만 비핵화해야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For this same reason, we have pursued bold diplomacy on the Korean Peninsula. I have told Kim Jong-un what I truly believe, that like Iran, his country is full of tremendous untapped potential, but that to realize that promise, North Korea must denucleariz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에 보내는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국의 목표는 끝없는 전쟁이 아니라 조화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약속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미한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실현시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보의 여전히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23일 정상회담을 열고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2019년 말 이전에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이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해외 노동자들을 파견한 현장을 BOA가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를 아프리카에서 이름만 바꿔 노동자들에게 외화벌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세네갈 현지에서 단독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의 허름한 단층 건물 앞. 북한 노동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몇몇은 식자재인 계란과 채소를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배지를 가슴에 단 사람도 있습니다. 출발 지시가 내려오자 노동자 7명이 한 차에 올라탑니다. 3명 좌석인 뒷자리에는 5명이 힘겹게 엉켜탔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10명 정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하얀 건물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1시간 정도 걸쳐 도착한 곳은 세네갈 최대 식품 회사의 공장 신축 현장입니다. 작업 중인 북한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언제부터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일하러 오신 거예요? 평양에서? 언제 오셨어요? 3년 됐어요. 3년 됐어요? 그럼 다른 분들 새로 오셨어요? 다른 분들 또 오시고 또 새로운 분 오시고 가시고 이제 그렇게? 네, 금방 왔습니다. 가족들은 안 그러세요? 이렇습니다. 파견 노동자들이 몇 명이냐고 묻자 경계를 하며 말을 아낍니다. 몇 분이나 작업하세요 지금 여기서? 글쎄 그런 건 뭐 네가 알려주면 그냥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런 건 저희가 우리 회사 책임자 동지들이 계시니까 네. 그런 분야를 통해서 더 알면 좋겠습니다. BOA가 현지 당국 등을 통해 입수한 여권 정보와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했더니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52살 오모 씨와 39살 련모 씨로 모두 노동 허가증이 만료된 불법 체류 신분이었습니다. 출근 때 봤던 북한 노동자들 중에는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여권을 갱신해 지난 7월 세네갈에 입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이후 신규 북한 노동자 입국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현지 당국 자료를 보면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란 회사 소속으로 30여 명이며 세네갈 내 주택단지 등 건축 현장 두세 곳에서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이름만 바꿔 만수대 창작사가 진행했던 주택단지와 호텔 건축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세네갈 측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는 2010년 세네갈에 48m에 달하는 초대형 동상을 제작해주고 거액을 받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입니다. 당초 제작비는 약 2,700만 달러로 알려졌는데 BOA 취재 결과 실제 제작비는 약 5천만 달러입니다. 세네갈 정부는 북한의 외화벌이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초 만수대 창작사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고 안보리에 보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꾼 북한 회사가 기존 사업을 이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동원해 계속 외화를 벌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다카르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UN 인권이사국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송환된 탈북민들이 처벌받거나 처형되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들을 강제 북송한다며 국제인권규약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혹한 처벌을 받을 그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정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정한 난민협약에 바로 이 중국이 1982년 9월 24일 가입을 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가 가까스로 석방돼 한국에 온 탈북 여성은 자신들에게 자유는 생명이라며 중국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자유 세계로 가려고 목숨 걸고 탈북하는 탈북자들을 감옥에 가두지 말고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탈북자들을 북송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북한으로 송환한 탈북민들이 10만 명을 넘고 지금도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북한 인권 문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집회는 중국 대사관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규탄 행사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 세계 2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인도은행 ATM기를 해킹해 신용카드 데이터를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민간 사이버 보안 업체 카스퍼스키는 지난해 인도은행을 겨냥한 악성 프로그램 ATM D-트랙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라자루스에 의해 자행된 대남 사이버 공격 다크서울과 유사한 형태의 악성 샘플과 공격 형태를 보였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라자루스가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ATM D-트랙 악성 코드는 ATM 기기에 삽입된 신용카드 정보를 읽고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카스퍼스키 측은 북한 라자루스가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이 같은 종류의 머레어 샘플을 180개 이상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 악성 코드가 방대한 양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북한 해킹 조직이 변종 악성 코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UN 개발계획 UNDP가 올해 3차례의 집행이사회를 열었지만 신규 대북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공개된 2019 UN 개발계획 UNDP와 UN 인구기금 UNFPA, UN 프로젝트 조달기구 UNOPS 등 3개 기구 집행이사회 결정사항 문건에 따르면 토고와 칠레, 에콰도르, 캄보디아, 홍고공화국, 예멘 등에 대한 사업을 승인했지만 북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UN 개발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북한 국가 사업을 진행한 뒤 이를 2016년에 한 차례 연장했을 뿐 2017년부터 3년째 신규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